네. 아 죄송해요. 23번이요. 와 벌써 마지막 번. 아 제가 반 정신이 나갔어. 그래서 내가 급하게 저 선을 주문하긴 했는데 맞는지도 모르겠어. 자 일단 운에 맞춰봐야겠어. 자 2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해석을 좀 다 해볼 거고요. 요런 글은 사실 어떤 주제문이 뚜렷하게 없는 글이라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어렵다라고 얘기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단어도 조금 어렵긴 하고요. 자 그럼 얘들아 different cultures 즉 다른 문화권들은 갖게 되는데 그들 자신만의 정확한의 뜻이 여러분 precise입니다. 자 자기들 자신만의 얘들아 이 honor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됩니다. 각각의 다른 문화권들마다 honor한 게 뭔가 이 명예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자신들만의 정의를 갖게 됩니다. 자 하지만 자 there are few human societies 하지만 얘들아 few라는 말이 그때 뭐였었지? 이게 약간이가 아니에요. 이게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없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얘들아 인간의 사회가 거의 없대. 자 어떤 인간 사회가 거의 없냐면 여러분 이니치는 물론 문법이긴 하지만 이거 where로 바꿨을 수 있죠? 관계부사로. 자 그럼 어떤 인간의 사회가 거의 없냐면 the concept 즉 그 개념이 존재를 아예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언어라고 하는 게 명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명예라고 하는 그 개념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회는 하나도 없다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some sociologists 자 그래서 몇몇의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at our sense of honor 즉 우리의 이 명예에 관련된 감각 즉 이 명예감이라고 하는 게 evolved 진화를 한 거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냐면 encourage 즉 격려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다. 이 명예라고 하는 말이 자 뭐를 격려하기 위해서 조화로운 행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행동이 진화를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또 조화로운 행동은 행동인데 또 어떤 행동인지 관계대명사 대를 다시 한번 쓴 겁니다. 또 꾸밀 거야 BAB야. 자 그럼 어떤 조화로운 행동이냐 contribute를 하는 근데 이제 요런 얘들아 코일런 요런 뜻을 알아요. 여러분 코일런 뜻이 뭐였어요? 그치 결합 화합 요런 말이지. 요 코일런이라고 하는 말이 결합 혹은 화합 요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조화로운 행동은 자 기여하는 거래. 뭐에 기여를 한다? 바로 결합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에 기여를 해?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그룹의 생존에 기여를 해주는 바로 이런 조화로운 행동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이 영예감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했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모든 사회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명예라고 하는 말이 없는 나라가 없는 사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 결국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왜 발달한 거야?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결합을 위해서 혹은 그 사회 그룹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그 개념이네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자 to me 자 그래서 나한테는 자, 하지만 나에게는 근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갑자기 내용이 이제 바뀌어요. 뭐가 나왔어? 하지만이라는 요 말을 써주면서 방금은 사회학자들이 한 말이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은 내가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there is more self-centered 자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좀 더 자기중심적인 설명이 있는 것 같아. as to가 얘들아 되게 어색해 보이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하나예요 얘가. as to가 여러분 전치사고요. 이게 뭐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about이랑 똑같아요. about. 이게 하나입니다. 자 그럼 자기중심적인 설명이 있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자 뭐와 관련된 바로 설명이 있냐면 왜 이 명예라고 하는 게 왜 존재하는 걸까에 관련된 설명이 자기중심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ortal이라고 하는 말이 immortal을 오히려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 영화가 여러분들이 못 보는 영화네요. 죄송해요. 안 들어봤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알아요? 알긴 알아요? 죄송해요. 저 거의 20년 전인가? 20년은 아닌가? 한 10 몇 년 전인 거 같아. 얘들아 10 몇 년 전인 거. 하여튼 10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게 그 전사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로마 전사들 같은. 스파르타. 맞아. 근데 그 19세 아니야?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 그래요? 삼점 내가 아까 그게 분명 19세여가지고 내가 이게 애들이 아직 안 봤으려나 생각했던 건데 하여튼 그랬는데 소리 지르면서 맞아. 스파르타 맞아요. 그 스파르타에 관련된 전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부대 이름이 임몰탈이야. 볼러리가 뭐야? 불멸을.
그래서 그 부대 이름 중에 하나가 불멸이에요. 이모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얘들아 몰탈은 뭐예요? 그거의 반대입니다. 불멸이 아니. 그 불멸이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얘들아 불멸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애 개념입니다. 이 뜻은 저 영원히 살 수 없는 이라고 쓸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결국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자 지속적으로 뭐를 하냐면 confronted 지속적으로 직면이 됩니다. 즉 만나게 되어 있어. 자, 뭐를 만나야 되냐면 사실을 만나야 되는데 자 어떤 사실을 만나야 돼? 우리의 삶이 will one day 언젠가는 뭐 할 거다. 끝이 날 거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영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면 we only have 우리는 오직 갖게 돼요. 뭘 갖게 되냐면 제한적인 양의 시간만 갖게 됩니다. 자, 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to shape. shape가 얘들아 물론 명사로 쓰면 모양이라는 뜻이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사로 쓰게 되면 그런 모양을 잡다. 더 쉽게 말하면 만들다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뭐를 만들 만한 시간의 양이 부족한 거야, 얘들아? 자, 이런 방식을 만들 만한 시간의 양이 우리는 부족해. 자, 어떤 방식이냐면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도록 만드는 방식. 이거를 만들 만한 시간의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After we are gone.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사라졌어. 이 세상에서 죽었어. 자, 그러고 나면 어떠한 재산과 material object가 얘들아 이게 물질적 사물. 이게 물질이에요. 그리고 object가 사물이니까 그럼 어떤 재산이나 이런 물질적으로 남은 거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물질적 사물들 중에서도 that we have accumulated 즉 우리가 뭐를 해왔던 축적해왔었다. accumulate가 그래서 여러분 뜻이 축적하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축적해놨었던 이런 재산 혹은 이런 물질들이 will be useless to us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결국?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얘들아 우리가 이 돈 쓸 수 없고 이 차 쓸 수 없고 이 빌딩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we will be remembered.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by those 즉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즉 뭐하고 있는 still primarily 즉 여전히 살고 있는 for our actions 즉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의해 우리는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들아 명예라고 하는 게 결국 뭐야? 물건이 아니잖아. 왜냐면 물건은 우리가 죽고 나면 뭐가 돼?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즉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게 바로 명예가 되는 거다. 자, 그러므로 자, if we conduct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수행을 한다면 conduct의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다 뭔가를 하다가 여러분 다 수행하다 conduct 다 써요. 뭐 실험을 수행하다 conduct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야? 특히 이런 명예로운 방식으로 명예로운 추세로 명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수행을 한다면 자, 그러면 we can be assured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자, 뭐라는 걸 확신할 수 있냐? Those remembrances 즉 그러한 기억에 남는 것들이 will be positive 뭐 할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삶을 살 때 명예롭게 산다면 결국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들이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뭐 할 거야? 긍정적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제목을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고르기가 좀 어려워. 그럼 얘들아 이건 아까 쌤이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된다고 했어? 얘가 글의 흐름을 아까 생각해봐. 아까 처음에는 사회학자들이 생각하는 명예 그리고 그 중간부터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명예랑 근데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1번을 보면 얘들아 개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자, 개인마다 다른 해석. 자, 뭐와 관련된 건데 얘들아 바로 명예에 관련된 개인마다 다른 해석. 그럼 정답은 사실 1번입니다. 지금 얘들아 사회학자들 해석하는 게 달랐고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한테는 명예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게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어요. 아마 2, 3, 4가 다 이상해서 안 골랐을 수는 있는데 자, 2번을 한번 보면 얘들아 이거는 적절하게 평가를 받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evaluate 평가하다니까. 근데 being pp라고 하는 형태를 쓰면 수동이 되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게 되니까 평가받는 것의 중요성이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거 완전 개인주의예요.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거 개인주의에 관련된 글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3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uselessness는 여러분 무쓸모네. 쓸모없음. 자, 뭐에 무쓸모야? 바로 재산과 바로 이런 물질적인 사물들의 쓸모없음. 얘들아 이게 쓸모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죽고 나면 쓸모없는 거지. 살고 있을 땐 쓸모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different concept or honor. 즉 다른 문화권에서의 다른 개념들. 근데 5번과 1번을 고민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화권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미국에서는 명예를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에서는 명예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이 나라야지 이 5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얘는 문화권으로 나누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썼기 때문에 1번이 더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런 거는 사실 주제문 원칙 중에 우리 주제문 원칙 예전에 좀 배웠었던 친구들이면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아니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주제문과 또 관련된 질문을 하고 관련된 대답을 하거든요. 자, 그럼 얘가 대답을 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 물어보니까 when ask about film, 즉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영화에 관련돼서 물어볼 때 그럴 때면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요. Is it like the original book? 야, 그 영화가 원래 책과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 자,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본과 비슷하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자, 근데 그랬을 때 대답은 주로 이렇게 다 대답한대. Not really at best. 별로 아니야. 별로 안 똑같아. 원작이랑 똑같진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 자, at best. 자, 그리고 기껏해야. 자, 필름 버전, 즉 영화 버전은 can capture. 사로잡을 수 있어요. 뭘 포착할 수 있냐면 오직 작은 부분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바로 소설의 깊이의 아주 작은 부분만 포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얘기네. 내가 해리포터의 책을 해리포터 영화로 이제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야 그거 책이랑 영화가 똑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아니 별로 안 똑같던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란 얘기야? 바로 영화의 버전에서는 그 소설의 깊이의 모든 부분을 다 포착할 수 없으니까 작은 부분만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대. 자, it is doubtful.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doubtful의 의미가 얘들아 이게 의심의 여지가 있는 의심이 되는. 자,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러워. 자, 뭐인지 아닌지가 의심스럽냐면 이 capture, 즉 이 영화판이 포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뭐를 much of what lies beneath the surface. 자, 이 말을 좀 분석해 볼게요. 자, much of가 얘들아 그냥 많은의 개념이에요. 그럼 뭐의 많은이냐면 lie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놓여 있다 동사예요. 거짓말하다도 아니고 lie는 물론 거짓말하다도 있지만 자동사로 쓰면 놓여 있답니다. 자, 그럼 beneath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위야 아래예요. 자, 그럼 얘들아 표면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의 많은 부분을 캡처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포된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 영화가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뭘 받아들여야 돼? 사실을 받아들이래. 자, 결국 어떤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소설에 있는 어떤 부분들은 are inaccessible, 즉 접근 불가하다. to film 어디에는 영화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accessible 얘들아 접근할 수 있는. 그럼 inaccessible은 반대가 되니까 접근할 수 없는 이죠. 자, 그러니까 영화랑 소설이 결국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 왜냐면 영화에 접근할 수 없는 소설의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럼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주로 자, film makers, 즉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 제한을 시켜야 돼. 자, not only라는 말을 썼으면 얘들은 A뿐만이 아니라 B도 역시. 자, 그럼 뭐도 제한시키고 뭐도 제한시켜야 되냐면 깊이를 일단 제한시켜야 된대요. 자, 어떤 깊이냐? 바로 한 캐릭터가 탐험되어질 수 있는, 즉 세부적으로 탐험되어질 수 있는 이 깊이를 좀 뭐 해줘야 돼? 제한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또한 이 영화 제작사는 또 뭘 제한시켜야 되냐면 실제의 숫자래. 즉 등장인물들의 숫자. 자, 모데어즈는 포함됐었던 바로 등장인물의 숫자를 뭐 할 필요가 있다? 제한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 뭘 설명하고 있어? 왜 영화랑 소설은 다른지에 관련된 설명을 계속 하는 거네. 자, 그러면 furthermore 얘들아 게다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앞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또 뭘 얘기할 거야? 왜 영화랑 원작은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럼 여러분 이미 주제는 나왔죠? 자, 그럼 제목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영화 보는 사람들과 대 책을 읽는 사람들. 이거는 얘들아 영화 관람객 대 독자들 이건 아니네요. 왜 두 개가 다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책에서부터 위대한 책을 만드는지, 아니, 위대한 영화를 만드는지 아니고요. 세 번째 얘들아 어려움이래. 자, 뭐 하는 어려움이냐면 이건 책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 영화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어째서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가? 얘들아 사람들이 뭐 책을 더 좋아한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니까 얘들아 왜 영화가 다를까? 원래 원작과 왜 다를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 5번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5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여러분 요 도표의 내용이 얘들아 인터넷 사용의 숫자네요. 유럽에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 얘들아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수치를 적었었던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도별로 또 나눠서 2014년과 2017년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눴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27번에 여러분 정답이 이게 4번이었습니다. 4번을 고르셨나요? 자, 4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네, 25번에 4번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자, 프랑스가 얘들아 had the third highest percentage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세 번째로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대요. 2014년에. 하지만 그것이 2등으로 올라갔네. 2017년에는. 근데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2017년에도 프랑스가 3등입니다. 그쵸? 그거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세컨드 플레이스가 아니라 이게 똑같이 그냥 third 플레이스, 아직도 third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브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it was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2017년에도 3등이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답 1등이 영국, 2등이 독일, 3등이 프랑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가서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거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몇 가지 정답이었어요? 요번이에요 여러분? 2번. 얘들아 얘 뭐라 그랬어? 집에서 교육받았대. 지금 홈스쿨링 했던 사람이지 어떤 교육기관을 거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 요것도 여러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었고요. 자, 정답이 여러분 2번입니다. 이게 해안 선착장에서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앞에서 만나서 이 투어 오피스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선착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답이 2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와야 되지 선착장으로 가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건 일치하는 겁니다. 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요, 여러분 얘가 정답 5번을 읽어보시면 아파트에는 애완동물 출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문장이 여기에 있죠. 자, 우리는 애완동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뭘 안 돼요?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입 안 된다. 그래서 permit가 허락해주다, permit를 나탄다고 했으니까 허락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 5번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이거는 문법인데 이거 조금 쉬운 문법이었다. 이번에 답이. 자, 어법상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자, oldest fossils라는 말을 썼는데 얘들아, 자, 이거는 가장 오래된 화석. 자, 뭐의 화석이냐면 곤충들의 조상들의 화석이래. 자, 그리고 얘들아 found date, 이 date백이 동사예요 얘들아. found는 여러분 pp예요. 즉 발견되어진 곤충들의 조상들의 화석은 주어. 얘가 date백, 여기가 동사야. 거슬러 올라간다. found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pp예요 pp.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이 조상들이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되어진 게 맞잖아. 그러니까 pp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맞습니다. 문법이 여러분 항상 주어동사 나누는 게 항상 기본이에요. 이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분사도 결국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법할 때 여러분 해석까지는 뭐 내가 다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어동사는 반드시 나눠보셔야 됩니다. 근데 주어동사를 나누다 보면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으로 가볼게요. 자, they have evolved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얘들아 앞에 since가 있네. since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얘들아 이래로라는 말이면 얘 무조건 현재 완료랑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evolve라고 하는 말은 진화하다라서 여러분 진화시키다가 아니야.
진화하답니다. 자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어 필요 없고요. 얘는 지금 능동의 구조로 쓰는 게 맞아요. 오히려 수동태를 못 쓰는 애입니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이 그때 이후로부터 쭉 진화를 해왔다. 요거는 얘들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다는 얘기니까 현재 완료 쓰는 게 가능한 거지. 이 현재 완료가 되게 애매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봤던 글 중에 현재 완료를 되게 정리를 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 현재 완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고 했던 정의가 결국 뭐였냐면 시제가 애매할 때 그냥 쓴다. 어떤 과거나 현재가 둘 다 아니다. 그냥 약간 시제를 내가 모르겠어. 언제 일어났다는지 정의를 못 내리겠다? 하면 현재 완료 그냥 쓰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제일 많이 이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since that time 이런 것도 봐보면 얘들아 그 시절 이후로부터라고 하면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 현재 완료 많이 쓴다. 그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because. because는 얘들아 접속사. 그럼 주어 동사야 명사야? 주어 동사.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주어였으면 뒤에 동사가 한 번 더 있었어야 됐는데 얘는 여러분 여기서 콤마 찍고 이 대을 한번 꾸며주는 팩트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대은 여기 팩트를 꾸며주는 접속사의 결국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 because of를 써야지 that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라고 하는 형태로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3번이 정답이었네요.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입니다. that부터 predator까지 이런 거 이제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르죠. 앞에 있는 명사를 한번 꾸며주기 위해서 썼던 동격의 that입니다. 동격의 that의 특징이 얘들아 뭐냐면 일단 앞에 선행사가 있다. 명사. 그리고 뒤에가 완전하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에 because of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them과 themselves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요것도 여러분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themselves가 맞고요. 그게 아니면 얘는 또 다른 them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주어가 확인을 해보면 the ways 여기네요. 그럼 곤충들이 보호한다? 곤충들 자신을 쓰려면 themselves가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4번은 틀린 게 없었고요. 자, 5번으로 내려가세요. where를 쓰면 얘들아 뒤에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완전. 그럼 얘들아 완전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그 안에 얘들아 이 컴마가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컴마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얘는 where라고 하는 말 뒤에 주어를 써놨네. 자, 그럼 얘들아 predators 주어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reptile이나 amphibians, reptile 그 도마뱀, 그리고 amphibians 양서류. 자, 그럼 이러한 포식자들이 would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땐 그것들을 먹을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결국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here는 쓰는 게 가능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답은 3번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30번으로 가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여기 modify부터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얘들아 modify의 뜻이 뭐냐면 변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오늘날 몇몇의 옷의 제조업체들이 have modified 변형을 시켰대요. 그들의 사이즈의 기준을 변형시켰대요. 사이즈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야? 스몰이면 스몰, 미디움이면 미디움, 라지면 라지, 엑스라지면 엑스라지 이런 게 사이즈 기준인데 요거를 변형시켰는데 자, to such a degree 어느 정도까지 변형을 시켰냐면 요게 정도입니다. 자, that women who would 즉 한때는 몇을 입었던 여자냐면 원래 사이즈 12의 드레스를 입었었던 여성분이 지금은 누가 맞냐면 사이즈 8이 맞대.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기준 사이즈를 지금 어떻게 해놨다는 게 원래 10이었던 게 맞았었던 사람이 8을 입을 수 있도록 지금 이 기준치를 바꿔놨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지냐면 얘들아 vanity의 원래 뜻이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뭐야 10이었던 사람이 8 입으면 기분이 좋아 싫어? 좋잖아요. 자기가 날씬해진 느낌이 드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바로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불려지거나 아니면 사이즈 팽창이라고 불려지는데 자, which is the practice 이게 바로 관습, 관행이래. practice가 여러분 연습 말고 이렇게 명사로 쓸 때는 관습 혹은 관행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동사로 쓰면 물론 뭐 연습하다, 시행하다 둘 다 쓸 수 있지만요. 자, 이게 바로 그래서 뭐의 관습이냐면 making a specific size 어떤 특정한 사이즈의 옷을 larger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의 관습이래. 그러니까 얘들아 결과적으로 12가 8이 됐으면 8 사이즈가 12 사이즈가 된 거니까 엄청 커진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자, 뭐라고 믿냐면 그 용어 vanity size 즉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제 한번 다시 쓴 겁니다. 자, 이게 주어 이렇게 당시 동사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번씩 나오면 사실 여기에 접속사 대신 당연히 생략되어 있었겠죠?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바로 뭐냐? 이런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데. 자,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에부터 오냐면, 즉 이 관행이 디자인이 되어지는 거다.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이런 사이즈를 다시 바꾼 거야. 아까 말했지. 10이 있던 사람이 8 입으면 기분이 좋다고. 즉 뭐 하기 위해서야? 바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satisfy의 뜻이 여러분 만족시키다 뜻이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이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하는 이 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이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꾼 말인 거니까. 자, 그래서 뭐 하도록 느끼도록 feel thinner, 좀 더 날씬해지도록 느끼도록 하려고 만들어냈었던 그런 관행입니다. 자, 그럼 2번까지는 단어가 어휘가 많네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자, unexpected consequences.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예측하지 않았었던 결과, 즉 이러한 유행의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데, 자,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뭐였었냐면 the creation of sub-zero sizes. 자, 이러다 보니까 얘들아 원래 0 사이즈가 제일 작은 진짜 XX 스몰 같은 이런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아 원래 10이었던 사람이 8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속 점점 줄어든 거잖아, 숫자가.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무슨 사이즈가 나왔대 얘들아? sub-zero 사이즈가 나왔대요. sub-zero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0 사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이즈, 지금 사이즈가 0이었는데 0보다 더 적은 게 지금 나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국. 아, 그러면 결국 8 입은 사람이 똑같이 기분 나쁜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니까 자, due to the fall of fashion market. 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패션 마켓에 얘들아 fall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붕괴입니다. 붕괴. 자, 붕괴 때문에 자, 여성들의 소비자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바로 누구보다? 이 웨스턴의 카운터파트면 여러분 그 상대편입니다. 즉 서양의 그 상대편들보다 오히려 이 여성의 소비자들이 점점 체구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얘들아.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생각해봐. 이 사이즈를 변경한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소비자들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변경했겠어? 아니지. 소비자들이 옷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즈 교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 틀렸죠. 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이 패션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펄이 아니라 rise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사이즈 교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허영심의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31번. 자, 31번 이렇게 기쁜 한숨. 모랄 렐라티비즘 여러분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요런 글이 좀 여러분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아, 이걸 맞았나요? 여러분 여기 몇 번 민준아 몇 번 했니? 4번 수영이 4번? 오, 4번이 맞네. 지우 1번 윤희 답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 2번 윤수리 4번 4번이 압도적으로 맞네. 혜준이 2번 효리비 2번이에요? 투아 2번과 4번의 싸움이네요. 자, 아니 민준아 아닐 수 있잖아. 왜 그래? 자신감을 가져. 자, 여러분 렐라티비즘이 일단 뭡니까?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럼 모랄이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뭐 도덕적. 그럼 얘들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부터 벌써 어렵죠? 얘들아 근데 이런 개념이 뭐냐면 이게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사탐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과인 사람도 뭐 많긴 하겠지만 이런 사탐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어봤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고요. 나 이런 거 관심이 전혀 없다. 뭐 상대주의 뭐 이런 거 주관주의 이런 거 관심 없다 이러면 글이 점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얘들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무슨 말이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 혹은 문화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다. 한국은 가운데 손가락 하면 안 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운데 손가락 하면 안 되지만 어떤 나라는 얘들아 또 가운데 손가락이 또 민준아 왜 해? 그럼 안 되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민준아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 맞지만 또 어떤 국가들은 또 그게 괜찮은 행동일 수도 있는 국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세계적인 그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게 얘들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자 뭐 하는 관점이냐 즉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관점이야. 자 and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different people 즉 다른 사람들마다 갖고 있다. 다른 문화의 아까 스탠더드 얘들아 아까도 나왔지 기준 다른 문화적 기준을 갖고 있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이게 딱 도덕적 상대주의의 정의네요. 자, 그럼 얘들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눠보겠대. 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윤리 주관주의로 나눌 수도 있고요. 요 subjectivism이 여러분 이게 주관주의입니다. 혹은 문화 상대주의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윤리주관주의는 홀드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주관주의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바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들마다 다르다라고 보는 게 윤리주관주의예요. 자, 반면에 자 문화상대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데 문화마다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자, 그러니까 이거네 얘들아. 내가 어떤 행동을 예를 들어서 침 뱉는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개인이 난 침 뱉는 거 완전 괜찮은데? 침 뱉는 거 할 수도 있지. 가르치면 몸에 나쁘니까 아무 데나 버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개인마다 여기서도 침 뱉는 거 괜찮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침 뱉는 거 나는 도덕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요렇게 보는 게 여러분 뭐란 얘기야? 윤리상대주의란 얘기고요. 자, 근데 문화권으로 가는 건 뭐야? 한국은 길거리에 침 뱉는 거를 약간 양아치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요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뭐야? 문화 상대주의인 거죠. 하지만 뭐 미국에서는 침을 아무 때나 막 뱉어도 아무런 상관없다. 이런 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인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두 가지의 이 입장은 쎄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대세 다 생략한 거 여러분 이것도 다 대생략. 이것도 대생략입니다. 다시 주어 동사가 자꾸 나오는 거는 자, there cannot be. 자,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는 얘기네. 이 absolute가 여러분 절대입니다. 즉 도덕적 절대는 없다는 얘기네요. 자, that hold for all people. 즉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아무 때나 즉 항상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도덕의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자, under the view of moral relativism. 자, 그랬을 때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의 관점 아래에서는 자, 도덕적 상대주의 얘들 아까 뭐였었어? 상대적으로 도덕성을 느끼는 게 다르다라고 봤던 관점이죠. 자, 거기에서는 no given act 얘들아 given이 이렇게 pp로 쓰게 되면 요의 뜻이 뭐냐면 원래 주다잖아. 그럼 pp는 수동이니까 주어진이 됩니다. 주어진. 자, 그럼 얘들아 주어진 행동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요. 자, 일반적으로 good or bad 즉 도덕적 상대주의로 보면 얘들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상대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도덕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나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하다는 얘기가 없는 거네. 자, 그래서 nobody 그 어떠한 사람도 자, objectively 즉 객관적으로 올바르다 혹은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오직 there is only goodness 뭐가 있는 거야? 선함이라고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악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결국 얘들아 상대적으로 다르다며. 그러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만 있다는 얘기.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어떤 맥락 속에서는 이게 착한 일이야. 어떤 맥락 속에서는 이게 나쁜 일이야. 거기 안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는 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뭘 써줘야 될까? 이제 그걸 찾으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선함과 악함 아니지. 얘들아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였었어? 내가 만약에 돈을 훔쳤다 라고 생각해봤을 때 얘들아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 배가 고파서 훔쳤다. 혹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이 탐나서 훔쳤다. 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얘들아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마다 이거는 착한 행동이었구나, 이거는 나쁜 행동이었구나가 달라지는 게 도덕적 상대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specified의 뜻이 이게 특정한이에요. 어떤 상황마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니까 특정한 상황마다 바로 선함과 악함만이 존재하는 거다. 이게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였었습니다. 4번을 많이 보는데 4번의 뜻이 뭔지 아나요? theoretical 뜻이 뭐야? 이론적인.
일단 여기서는 이론적인 거는 아닌 거죠. 이걸 이론에 빗대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 2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까지 풀어오기로 했었으니까 32번, 와, 이제 딱 시간이 딱 맞네. 자, 32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자, 어린아이들 중에, 자, 몇 살에서 몇 살이냐? 2살에서 4살. 자, 2살에서 4살 정도 된 아이들이 보여줬대. 자, 뭘 보여줬냐면, no preference, 어떠한 얘들아, 선호도가 없더래요. for breakfast cereal, 즉 아침 식사, 아침 시리얼 먹잖아, 우리 뭐 콤프로스 같은 거. 자, 그런 걸 먹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선호도가 없더라. 그냥 아무거나 줘도 잘 먹었나 봐. 자, 그리고 바로 이 시리얼들도 달콤한 애들이 있고 설탕이 덜 들어간 애들이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달콤하거나 아니면 설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artificial sweetener라고 하면 얘들아 이게 뭡니까? 인공 감미료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달콤하게 되어져 있던지 설탕을 가지고 아니면 인공 감미료를 가지고 어쨌든 달콤하냐 달콤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선호도가 아이들이 거의 없더래. 2살에서 4살은. 자, 하지만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 그랬을 때 거의 모든 아이들이 had come to prefer 뭐 하게 됐냐면 다 더 좋아하게 되더래. 뭐를? 당연히 달콤한 시리얼을 더 좋아하게 되더라. 아니, 아까 2살에서 4살 요 사이에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아이들이 달콤하던지 안 달콤하던지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겪어보니까 얘네들이 무조건 달콤한 것만 좋아하더라. 자, 그랬을 때 second study, 즉 2번째 연구가 보여줍니다. 자, 뭐라는 걸 보여주냐면 아이들 중에 4살에서 이제 6살 정도 된 애들. 자, 그 중에서도 얘들아 어떤 애들이야? Who are not exposed, 노출이 안 된 애들. 요게 여러분 노출하다니까요. PP로 썼으면 노출되지 않은 거죠. not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자, 그러니까 뭐에 노출되지 않는 애들이냐면 광고에 노출되지 않는 애들. 어떤 광고야, 얘들아? 달콤한 시리얼의 광고에 노출되지 않았었던 4살과 6살은 그런 아이들은 여전히 뭐를 하더라? 더 좋아하더라. unsweetened cereals, 즉 달콤하지 않은 이 시리얼을 더 좋아하더라. 자, upon turning 6 to 혹은 8 years old, 즉 몇 살에서 몇 살로 바뀌어도 6살에서 8살로 바뀌어도 즉 광고에 노출되지 않았었던 애들은 계속해서 달콤하지 않았었던 시리얼을 좋아하고 그럼 얘들아 결국 변수가 뭐야? 광고네, 광고. 결국 광고를 봤던 애들은 결과적으로 달콤한 걸 좋아하게 바뀌었고 광고를 많이 보지 않았었던 애들은 나이가 들고 광고를 보고 난 이후에는 결국 달콤한 걸 좋아하도록 바뀌더라. 자, 그 얘기는 자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 보여줍니다. 자, 뭐라는 걸 보여주냐면 the preference for sweetened, 즉 선호도. 달콤한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빈칸한 거야. 그럼 얘들아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결국 여러분 뭐였습니까? 광고를 보고냐 안 보고냐 이게 결정해준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1번부터 5번까지 찾아야 되는데 광고가 없어요. 그 말을 바꿔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되게 직접적으로 광고에 의해서다라고 안 써놨어요. 돌려서 써놨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을 찾아보면 자, 그럼 얘들아 음식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라고 하는 것이 자, is an inherited trait 하면 얘들아 이건 타고난 특성이다. 얘들아 타고났어? 아니지. 광고마다 달라졌는데 여기 고르면 안 되죠. 여기 여러분 얘는 물려받은 애 개념이라 타고난입니다. 자, 2번째는 얘들아 굉장히 크게 성장에 영향을 끼치더라. 이거 음식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그 내용이 아니었죠? 자, 그럼 얘들아 음식의 선호도는 얻어지는 겁니다. rather than natural, 자연스럽기보다는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자연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었지. 광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였잖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 3번이 정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획득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여러분 숙제 낼게요. 33번에서 끝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